뒤에 잘 들립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유튜브 많이 보고 있죠? 지난번에 1회 때 뭐 몇 개 있었다 그죠? 우리 교재에 그거는 좀 부진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44번은 막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강을 할 때 보면은 돈이 별로 없대. 수강 신청서 받을 때. 그래서 얼마 정도 있는데요?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있대요.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저 우리 북민에 가서 땅 사러 갔다 하면은 왔다 하면은 중개업소장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경매에서는요 1,000만 원만 있으면은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검색을 제가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눌려보면은 자, 최저 금액을 제로에서 2,000만 원, 그죠? 한 2,000만 원 어떻게 떨어지니까, 그죠? 돈 1,000만 원 살 수 있으니까. 제로에서 2,000만 원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검색을 누르니까, 다시요. 저 내 자리에서 막 방금 들어갔더니 그렇구나. 자, 들어갑니다. 최저가를 제로에서 2,000만 원 그냥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몇 개 나오는지. 보니까 지금 몇 개 나왔죠? 3,700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 이내가 한 3,700개 있어요. 보면은. 그러고 또 공매도 있죠. 공매도. 그죠? 공매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제로에서 2,000만 원이라니까 검색을 하니까요. 3,700개고 5,500개 중에서 2,200개가 공매가 거의 막 절반이 제로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막 다시요. 임대가 막 들어갔겠네.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로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1,800건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매하고 공매 다 하면 한 5,000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1년 이내에 2,000만 원 되면은 연수익률이 100%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1억 가지고 예치해 놓으면은 지금 연 1%입니다. 연 1%. 연 1%인데 이자를 한 달에 한 8만 원 좀 줍니다. 그럼 연 1% 그런 것은 1년에 이자를 100만 원 준대요. 1억 몇 개 놓으면은. 아시겠어요? 1년 연 오면은 1년 뒤에 100만 원을 주는데 그래서 15.4% 원증 사고 뭐 떼면은 한 달에 한 8만 원이나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아빠 연하도 1억 가지고 1년 해봤자 1억 100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일본에서는 금리가 제로 금리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요. 앞으로는 돈을 맡기면은 여러분 이제 돈을 내놔야 돼요. 은행에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돈 도둑 안 받고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는 공매에서 1,800개, 아까 경매에서 3,000 몇백 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 5,000개 나오는데 거기에서 뭘 사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분이. 자, 지분이 이렇습니다. 1억짜리 땅이 예로 5명이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는데 장남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5분의 1 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사각지고 좋은 땅이에요. 1억짜리인데 그 장남 땅이 2,000만 원인데 경매에서 5분의 1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분 공부를 안 하면은 거의 다 넘어갑니다. 아이고 지분 동업 이런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떨어질 때 여러분 삽니다. 사가지고 바로 2,0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낙하면은 2,000만 원 2,000만 원 5분의 1 지분이 부채가 많아요. 여러분 부채가 2억쯤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도 아이고 형님 그 제일 장남 사업하다가 뭐 부채가 2억이나 돼갖고 그 지분에 경매되고 있는데 다 몰라라 합니다. 보통 아시겠죠? 그럼 먼저 여러분 낙찰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1,000만 원 바로 대파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소송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5분의 5를 100평을 전부 다 경매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니까 또 이렇게 팔려요. 팔리면은 여러분들은 1,000만 원에 1년 뒤에 2,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100% 수익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김해에 한빛 경매에 그 우리 김영동 씨라고 있습니다. 경매를 잘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옵니다. 오면은 이제 김섭희 씨 와요 이러면은 지분 경매를 한대요. 자기는 주로 지분한대요. 지분하는데 연수익률 한 100% 나온대요. 예로 자금 한 1억 정도 갖고 움직이면은 1년 뒤에 2억이 된대요. 1년 뒤에 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니까 이제
공유분할 소송하고 이런 거는 몇 번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도사가 돼버렸고, 시간이 많이 끄는 것이 각종 삼소주 중에서 캐나다 가 있다, 미국 가 있다 이라고 송달이 안 됐을 때 아프리카 가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가고 그렇지 잘 된대요. 수익률이 좋은 걸 잘 찾으면. 그래서 오늘은 지분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봅니다. 45번. 아파트의 100분의 1 지분을 내 명의로 하면 좋겠는가 한번 봅니다. 지금 18에 516939 한번 봅니다. 18에 516939. 자, 봅니다. 수원에 이제 물론 취하가 되버렸다 이죠. 취하가 됐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원에 8달구에 30평 아파트인데 토지 및 건물 지분이 나왔대요. 아파트 지분이. 그래서 이제 쭉 이제 2차로 막 떨어지고 있는 파인데, 요 보니까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오른쪽 보니까, 자, 잘 봅니다. 여기 보면은 장씨가 100분의 99고 이씨가 100분의 1가 있죠. 자, 잘 보입니까? 네. 그런데 경매를 장씨가 이 빚이 좀 많아요. 빚이 많아가지고 장씨 지분이 경매를 지금 유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요럴 때 100분의 99가 나왔는데 이게 지분입니다. 요거를 낙찰 받으면은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는. 아시겠죠? 은행에서는 오면은 아유 지분 대출을 100분의 99든 100분의 50이든 자고는 지분이 지분이죠. 은행의 여신 메뉴를 보면은 지분은 대출 금지 이래야 합니다. 금지. 그래서 대출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분 내에서 제일 여러분이 문제점이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액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을 만약에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배우자 같아요. 100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점이 아저씨가 사업하다가 이상하게 되고 경매됐다 그러면은 100분을 가지고 3자쯤 떨어졌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어쩌면 됩니까? 와이프가 법정 가서 손을 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 되죠. 공유자 웃으면서 남이 샀을 때 손을 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가 조금 좀 낭비가 심해. 그래가지고 어디 은행 대출 받아도 또 대출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저씨가 중개업소 갔습니다. 팔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럼 뭐 팔리까 안 팔리까 중개업소에서 가보니까 아이고 100분의 99 좀 애매한데 안 됩니다. 살 사람이 없다. 알겠죠? 그러면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저씨 명이 되어 있으면은 100분의 1만 달라고 그러세요. 100분의 1 이전해놨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분의 99가 경매되는 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1000분의 990도 경매되고 있어요. 18에 2구에 한번 봅니다. 자, 요 봅니다. 북면에 보니까 다세대 빌라에 잘 보세요. 뭐가 경매되는지 대지권이 없고 건물만 되는 거예요. 건물만. 알겠죠? 대지권은 없고 건물만 되는데 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24억인데 지금 8억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4억인데 자 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보통 건물만 오는 것은 거의 95%가 철거당할 건물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건물로 오는 거는 절대 안 산다. 대원칙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안 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95%는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 건물만 나왔는데 건물의 소유자를 보니까 쭉 봅니다. 요것도 쭉 보니까 뭐죠 지금? 전체 면적 중에서 권은정 지분 1000분의 990. 그죠? 그러다 있죠? 저 밑에 봅니다. 밑에 쭉 보면은 이 경매가 이제 등기부여 현황이 있는데 요 보니까 뭐라 쌈쓰 이게? 자, 다시 봅니다. 요 보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촉탁으로 해서 이제 이 누가 판결문 가는 사람이 등기를 해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이제 구체화되면요 이게 촉탁이 됩니다. 되는데 권은정 지분이 1000분의 990이고 주식회사 인원 주택 건설에서 1000분의 10이고 희한하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1000분의 10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만약에 낙찰이 들어오면은 어쩌면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1등 들어왔어요. 누가 예로 8억 5천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0분의 10을 가진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잠깐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다 그러면 뺏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분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1000분의 10을 법인이 가 있어요. 지금 법인이 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이제 힘을 내서 1000분의 10이지만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눈곱만밖에 안 되지만은 낙찰자가 대출 받아라 해도 지금 부담스럽고 그죠? 또 이 건물주가 또 팔아먹으라 해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1000분의 10을 가했어도 이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분 관계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떤 이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 예로 홍성군에 대지가 나왔는데 52분의 4다 하면은 예로 뭐 한 10분의 1이 조금 늦겠다, 이죠? 한 12분의 1쯤 되겠네. 12분의 1쯤 나왔다고 봅니다. 18에 330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내기 때문에 지분을 샀을 때 거기에 하나의 구성원이 지분의 공유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알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다가 보니까 지분이 뭐 3,000개나 뭐 우리 경매에서 지분은 한 15%쯤 됩니다. 15%. 만 개 같으면은, 만 건 같으면 한 1,500건이 지분이에요. 그럼 거기서 적당하게 많이 떨어지고 적당하면은, 여러분 사면은 거의, 예로 30% 떨어 샀는데, 전체를 경매하니까 60% 팔린다 하면은 100% 수익입니다. 좋은 거죠? 100% 좋은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지금 24%인데, 그럼 우리가 25% 들어가면은, 전체 경매했을 때 50% 팔린다를 보면 수익이 배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홍성군에 이렇게 땅이 나왔어요. 땅이 나와가지고 대지가 나왔는데 57평인데 토지 지분이다 놔두죠. 건물이 조금 있는가 봐요. 놔두고 지분이다. 좌우지간 우리는 1000만원짜리가 24%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많이 떨었다 그죠? 24% 많이 떨었습니다. 자, 필지를 보니까 세 필지고 퍼뜩 보니까 세 필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전체 면적이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한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0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제일 다 큽니다. 내가 보기에는 150평, 300평, 한 240평 되네요. 매각 제외로 보니까 창고, 비닐하우스 사고 이런 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건물은 크게 대시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건물에 요 보면은 토지가 경매가 되는데 요 보면은 이제 인수가 있네. 인수. 이우영의 뭐 지분이 인수가 있다. 뭔고? 이우영의 지분이 인수가 있고 요거는 조금 봐야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분이 얼마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우영이 이성재 지분을 2분을 같이 봤다. 그럼 지금 우리 경매는 누구 거죠 지금? 이천영 지분하는 거죠. 이천영. 그러면은 이우영이 하고 이성재 지분을 누가 2분의 1을 가처분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토지 등기부를 보면요. 토지 등기부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복잡하게 써놨는데 마지막에 쭉 이렇게 보면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인원이 조금 있다 그죠?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아마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경매가 누구 건 어쩌 지금? 이 누구 거요? 요 겁니까? 그럼 요 사람께 경매가 넣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도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낙찰되면은 여기에 이제 서울에 이천영 여기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바뀌고 여러분이 소유자가 됐을 때 이제 요 사람들하고 이제 살아 말아 맺게 되는데 과연 살지 안 살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이제 만약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전체를 아까 그 공유자 한 10명 있었죠? 그 사람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겁니다. 보통 소송을 걸어 가지고 판결문을 받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전체를 경매에 넣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25% 샀는데 50% 팔리겠다. 이 땅이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사시면 돼요. 쭉 보니까 땅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요거는 조금 설명하기 좀 그렇네. 문제가 조금 쉬운 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자, 땅은 이렇습니다. 땅은 아마 이 땅일 거예요. 이 땅. 이 땅에 지금 뭐 한 10분의 1 정도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예로 소송을 걸고 법정에 서로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그거 사주면 다행인데, 안 사주면은 결국 나중에 요거를 전체를 겹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25%의 낙찰 받았는데 50%가 분명히 팔리겠다 확신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사례로서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8번 봅니다. 그 집에 가시면은 233강 이런 거 좀 읽어보세요. 구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분에서 대출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구독션에 들어가니까 자, 화면 봅니다. 구독션을 보면은 저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니까 요렇게 해서 지분을 매입하겠다 이런 지금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지분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분 공동 투자했다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런 부동산 지분도 매입한대요. 물론 이자가 조금 세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출이, 여러분은 이제 경매는 단타가 좋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주파 놔보고 한번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여기는 또 된다라니까 이쪽에다가 한번 대출 관계는 문의하면 좋겠다. 제가 어디 찾았죠? 지금 구독션에서 오른쪽에 제일 밑에 이거 아시겠죠? 어디쯤 있는가? 그거 전화해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1번, 2번, 3번 3개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도 저런 거를 사면 수익이 나오겠구나, 이제 감을 잡으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서 14에 114 봅니다. 자, 요거 보면요. 사건 번호 맞습니까? 몇 번이죠? 14? 자, 14에 1214네. 번호가 틀렸구나. 자, 다시 봅니다. 1214. 자, 어느 날, 요 물건이 경매가 2개가 나옵니다. 물건이. 그럼 놓으면은, 보통 보면요. 놓으면은 한 소유자가 요거도 가지고 있고 요거도 갖고 있는데 경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이 부채가 많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물건을 요쪽에 내후에 형님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잡종지인데 건물은 뭐 흐름한 건물입니다. 좀 참고 있는 게 별로 문제 없어요. 토지 지분이 경매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루는 여기 땅을 보면 이래요. 땅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촌 땅인데 여기 물건 번호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인데 여기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근 지분이 3분의 1 넣었다 이 말이죠.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토지 등기부를 보면요. 등기부를 보면은 제일 밑에 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보면은 이게 공유자가 나옵니다. 자, 한 사람, 자, 이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3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이분께 이제 경매가 나왔대요. 경매가. 그래서 우짜뭐 되느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창고 2개는 매각 제외고 960만인데, 그죠? 960만인데 66평 중에서 3분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 건물이 매각 제외됐으니까 좀 감안을 받으니까 870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1차 금액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형님이 3분을 가 있는데 보통 공유자한테는 공유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그는 통지서가 와요. 본인한테.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한번 사진 카톡에 넘어왔어요. 우짜면 되느냐? 아까 우짜면 되겠습니까? 형님이. 자, 형님 이렇게 했어요. 형님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면은 일당 한 100만 원은 버리는 겁니다. 가세요. 가시는데 사고 싶으면은 7월 달도 가고 8월 달도 가고 또 유찰되면은 또 9월 달 가고 10월 달 가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 유찰됐어요. 그럼 11월 달 갈 때는 준비를 뭐 해야 됩니까? 11월 갈 때. 공유자는 요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안 쓰고 뭘 쓰나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하는 양식이 있어요. 공유자 우선 신고서. 자, 그거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구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그 다음에 보증금 납부서, 우선 매수 신고인 요 두 양식이 법정 가면 있습니다. 법정 가면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요거 두 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또 뭐 준비해야 될까? 보증금. 10% 보증금을 가져야 돼. 10% 가져야 돼. 또 그 다음 뭐? 신분증 도장 가져가야 돼요. 그럼 그래 가지고 딱 숨어 있어요. 법정에서 숨어 있다가 이거 누가 낙찰됐네 이랍니다. 요거 380만에 요게 누가 낙찰됐네 그러면은 그때 퍼뜩 요거는 누가 법인이 낙찰했다 이러면 잠깐 이래가지고 내가 공유자인데 웃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가지고 맞네 그러면은 이제 황덕진 씨가 최고가 신고가 되고 1등 된 사람은 차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럼 차순위 밀린 사람은 법인은 이거는 뭐 법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만 10% 받아가든지 안 그러면은 제가 차순위 신고하든지 하면 되는데 보통은 받아가겠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10% 돈을 들고 간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통장에 옆에 경남은에 통장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아시죠? 항시 수표를 딱 준비해가지고 10% 준비해가지고 신분 도장하고 준비하고 법원에 있는 양식 두 개다가 꼼꼼하게 쓰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갖고 있다가 그때 화장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딱 사건 볼 때 그때 참아야 돼요. 자, 그래고 요거는 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부산에 있는 법인이 2번 물건도 낙찰받았어요. 2번 물건. 여기는 이제 형님이 그 3분의 1 지분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요거는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자, 2번 한번 봅니다. 2번을 요분이 받았는데, 632만원을 받아요. 받는데, 그때 땅을 한번 봅니다. 요거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경매하고 2천만원 배당받았어요. 2천만원. 그러면 630만원 낙찰받아갖고 2천만원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1년 한 11개월 만에 그래 됐어요. 자, 땅이 이렇습니다. 땅이 이 색깔보다는 이게 좋은 겁니다. 알겠어요? 색깔이. 그럼 이게 이제 주로 계획관리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여기서 어때? 요 땅이 나오는데 길을 조금 물었다? 물었죠? 자, 그 다음에 전자지도를 보면은 보통 전자지도를 보면요 동네에 이렇게 붙어있는 땅이 좋습니다. 동네 안에 알겠죠? 동네 안에. 자, 봅니다. 동네에 벗어났습니까? 같이 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같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지 어디 이런 데 붙어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알겠죠? 요런 데 막 붙어있는 거 알겠죠? 먼 땅 이런 거 안 좋고 마을 안에 같이 붙어있는 이런 땅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매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5차 되니까 부산에 있는 법인이 낙찰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때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이제 경매 옵니다. 그죠? 보면은 여기 세 사람 중에서 요 보니까 오른쪽에 전체가 355인데 3분의 1 나왔다 이 말도 그죠? 낙찰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1번 지분이 5차근 지분이 4,800만원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넣어주는데 샀어요. 630에. 자, 땄습니다. 사가지고 전체를 경매에 넣었더니 얼마에 팔리나 하면요. 자, 밑에 거 봅니다. 우리 교재 1번에 밑에 두 번째 그게 이제 전체 팔린 겁니다. 2015에 50084 얼마에 팔리나 하면은 자, 얼마 팔렸지 이거? 6,110만원 팔렸어요. 6,110만. 자, 봅니다. 여기에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 보면요. 자, 다시 제일 밑에 보면은 5차근 지분을 이전받았다. 강제경매로 3분을 1 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때 살 때는 샀다고요? 자, 기억합니다. 632만원 주고 토지 지분을 632만원 주고 자 샀는데 사고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한 임의 경매를 한다. 그럼 요런 경매를 우리가 형식적인 경매다. 일단 그렇게 부릅니다. 형식적인 경매 부르는데 경매를 전체를 넣어줬더니
107평을 경매를 넣어줬더니 요럴 때는 이제 공유자가 세 사람이 있어도 또 손들고 공유자 없어서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누구든지 여러분도 살 수 있고 적어도 살 수 있고 높게 써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라도. 알겠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왔고 6,100에 사더라. 그럼 요리 사는 거는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6,100에 사가지고 내가 한 7, 8천 팔고 좀 수익 남기겠다.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요리 들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요리 낙찰받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3분의 1 할 때 이 사람 얼마 투자했죠? 법인에? 600 했죠? 여러분 요런 돈 가있죠? 그죠? 이런 돈 가있어요. 그래서 요런 돈만 가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자기가 잔금을 잘 봅니다. 잔금 치료 날이 2014년 12월 19일인데 11개월 만에 배당이 됐어요. 잘 봅니다. 요렇게 이전을 시켰는데 오른쪽에 낙찰이 돼 가지고 배당을 이렇게 되는데 2015년 11월 달입니다. 그럼 1년 지냈다 안 지냈다? 자, 다시요. 오차원 지분을 2014년 12월 달에 이전을 받았는데 3분의 1을 받았어요. 2014년 12월 달 받았고 배당이 되는 거는 여기서 낙찰이 되었으니까 나누는 게 3화입니다. 그럼 얼마 받죠? 그러면 한 2천만 원 받겠죠? 아까 낙찰 얼마입니까? 600 아까 뭐 30만 그랬죠? 그럼 600 받았고 2천만 원 받는데 기간이 11개월 11개월. 그럼 괜찮죠? 괜찮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은 이 13분의 1 낙찰 받을 때 법인을 왜 받았을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법인. 왜 이 사람이 법인을 받았을까? 부산에 있는 법인이 차원에서 왜 받았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2천만 원 배당 아까 한 700 들어가가지고 한 2천만 원 받았으면 한 1,300 남았죠? 1,300 정도 남았어요. 자, 예로 1,250만 원이 남더라. 예로 이러면은 개인이면은 일단 1년에 250만 원 빼줍니다. 기초공제로 양도소득세 할 때 빼주고 1,0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요. 자, 지금부터 기억합시다. 1,000만 원이 토지를 1,000만 남으면은 1년 미만이면은 세금 몇 프로죠? 55%. 그 다음에 1년 한 3개월쯤 됐다. 2년 미만이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2년 미만. 44%. 그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은 2년이 이상이 되면은 6.6에서 46.2% 누진세가 들어갑니다. 누진세. 자, 그럼 결론적으로 1,000만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 명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550만 원 내놔야 돼. 세금을. 그 다음에 1년 한 3개월 됐다 하면은 한 440만 원 내놔야 돼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6.6에 여기 이제 제일 최저점이니까 66만 원만 내면 되느냐? 또 안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에 뭐 법이 바뀌었어요. 비사업용 토지니까 11% 더 내놔래요. 그래서 플러스 110만 원을 더 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죠? 176만 원. 아시겠죠? 176만 원을 내놔야 됩니다. 176만 원. 그러면은 그래도 2년이 지어서 팔면은 세금이 좀 부드러워요. 아시겠어요? 부드러운데 만약 법인이면 어쩝니까? 법인은 1,250 남았다 그러면요 이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기름값 그거 타서 다닌다고 기름도 많이 쓰고 그죠? 사무실 임대해서도 쓰고 또 직원도 경비 또 뭐 임금이 좀 돈주만 좁히고 이렇게 하면서 경비를 많이 떼입니다. 떼니까 실제 남은 거는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1년에 그러면 11% 뗍니다. 우리 법인은 2년 이내 얼마요? 아니 법인은 2억이야. 2억이야. 자, 외웁니다. 2억 이하에 11% 법인세 냅니다. 11%. 그러면 1,000만 남으면은 110만 원. 1억 남으면은 1,100만 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액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일단은. 알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법인은 이래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나 5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고 그렇지만은 지출이 뭐 원장님한테 점유도 하면 그거 사주고 이래가지고 지출이 본께네 뭐 관리비도 내고 짜고 이래가지고 한 4천만 나왔습니다. 1,000만 밖에 안 벌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1,000만 원에 110만 원 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개인은 그런 거 없어요. 원장님은 지금 사줬다 이런 거 절대 안 빼줍니다. 안 빼주고 니 얼마 샀는데 얼마 남았는데 이랍니다. 예, 내가 5천 남았는데 하는 게네. 5천에 세금 떼라.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그렇게 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그거는 세금을 한번 내보고 눈물을 뚝뚝 한번 흘려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장난 아니네 그러면은 그때 법인을 만드세요. 지금부터 만든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SS 엔진은 낙찰 잘 됐다 안 됐다?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1년 만에 632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2천만 원 배당을 받았으니까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배당을 받았으니까 좋다 이 말이죠. 그죠? 좋은데 땅을 보니까 아까 동네에 들어가 있더라 밖에 벗어났더라. 동네 안 들어가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경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해서 1차가 딱 지정되죠. 앞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정이 되면은 14일 전 되면 이게 프린트 돼요. 이게 인쇄. 알겠죠? 인쇄가 되죠? 그럼 요 놈을 인쇄를 해가지고 요 동네에다가 동네 방네 뿌리 삐세요. 뿌리 삐면은 아침에 새벽에 운동 삼아 가서 딴 데 갈 데 없어요. 그만 요 동네에 마당에다 다 넣어놓고 오세요. 좀 도민이 여기 개미 놓았다 이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럼 뭐합니까 전부 다 동네에서 난립니다. 거기 나와서 야 그거 우리 80만원 90만원 최소 줘야 되는데 지금 50만원도 안 된다고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까 여지를 산다 우리가 산다 막 이러면 군에 달아가지고 막 세게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상상외로 6,100이 아니고 뭐 한 8, 9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을 낙찰받아서 수익이 났다. 자, 1번은 이해가 잘 가시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래서, 자, 요겁니다. 632만원에 지분을 사가지고, 전체, 여기 30 몇 평을 사가지고, 전체를 경매를 넣어주니까, 6,110만원을 팔려서, 이 사람은 한 2천만원 배당을, 나누기 3이니까, 2천만원 배당을 받아서 상당히 한 3, 400 벌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죠? 자 2번 봅니다. 2번은 어령 땅입니다. 어령 땅인데 자 14에 7564를 보겠습니다. 14에 7564 자 우리 어령 땅을 누가 낙찰 받으러 왔느냐 이 말입니다. 어령 땅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어령 땅이 경매가 자 다시요. 어령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 누가 왔느냐? 여기 보니까 어령 땅을 경매가 나오는데 자 다시요. 일쭉 보면은 원래 여기 보면요. 여기 잘 봅니다. 이순이 정의갑 지분을 봉화섭 씨가 거의 3분을 샀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봅니다. 얼마를 샀는 거 꼭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우리 봉성생님이 농지가 어령의 농지가 94평 지분이 나왔을 때 그때 한 300만원 정도 주고 400 몇십만 원 샀습니다. 자, 땅은 이래요. 땅은 이렇습니다. 땅은 보니까 쭉쭉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써놨죠? 요 땅 두 필지인데 여기 보면은 요 두 분의 지분이 경매 나왔어요. 여기 이래가지고 나왔다. 이거는 조그마한 다리입니다. 그게 도로에 붙어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스카이뷰를 보면은 어령의 마을에 들어가는 오른편에 땅이 열렸다. 여러분들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이것만 놓았다. 이게 아니고, 뭐 놓았다고요? 요 두 필지에 있는 땅이 여기에서 한 3분의 1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게 나왔는데 요거를 토지 지분이 나왔는데 누가 사느냐? 마산 지원에 와가지고 충청도에 계신 봉성생님이 사러 왔어요. 여러분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땅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니까 충청도 사람이 와서 낙찰받아 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충청도 낙찰받아 와야 되고 전라도 가야 되고 강원도도 가야 됩니다. 돈이 되면은. 자, 이래가 300에서 낙찰받았어요. 자, 닿습니다. 낙찰받아가지고 이전했어요. 봉생 이전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봉화성 선생님이 경매를 넣습니다. 넣으니까, 전체를 넣어주니까, 그죠? 넣어주니까 얼마에 팔리느냐? 2,400에 팔렸어요.
그러면 아까 이게 몇 분의 몇이죠? 지금 대강 한 3분의 되죠? 3분의. 그죠? 3분의 좀 됩니다. 되는데 2,400에 팔렸으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한 800만 원쯤 된다. 그럼 뭐 300에 낮춰 받아서 800 받으면은 괜찮은 거죠? 3,000에 낮춰 받아서 8,000 받으면 더 좋은 기고. 그죠? 그 수익률이 일단은 배 이상 된다. 배. 그죠? 3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도 낙찰이 잘 된 겁니다. 봉화성 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충주에 보니까, 그죠? 충주에 18에 88이 봅니다. 충주에 이게 이제 임야가 나왔는데, 요거를, 자, 요 봅니다. 요것도 그이죠. 김명한 씨가 이렇게 공유물 분할해서 경매를 넣었다. 이 말도 그죠.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2억 8,700에 팔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김명한 씨는 얼마 주고 샀느냐 봅니다. 이거 보면은, 김명한 씨는 대강 프로테이 어떻습니까? 한 10분쯤 되겠죠. 10분이. 10분 되는데, 이거 보니까 김명한 선생님은, 지분 없을 때, 임야가 지분일 때 400평 지분일 때 1,500 줬어요. 1,500. 알겠어요? 3,300장 1,500 됐어요. 여러분, 뭐, 아까처럼 630만원, 300만원. 요번에 조금 돈이 많다, 그죠? 1,500. 그죠? 1,500입니다. 샀는데, 전체를 경매를 넣어주니까 2억 8,700에 팔린다. 그럼 이 땅이 좋는가 한번 봅시다. 땅이 좋는가? 땅이 보니까, 자, 땅을 쭉 이리 보니까, 뭐, 묘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리 보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보세요. 자,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길이 좀 붙어 있죠? 자, 붙어 있습니다. 한 필지고, 길이 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마을에 아마 뒷동네에 붙은 것 같아요. 그죠? 마을에, 지금 이 산입니다. 이 산. 쭉 기다나 이 산입니다. 이 산이고, 용도지역을 보니까, 자, 용도지역 보니까 임야인데, 4,080평인데, 보전관리지역에 준보전산지다, 길을 3m, 포종도를 물고 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임야는 준보산지 좋은 거죠? 그러면 요거에는 주로가 뭐냐 하면은, 전원주택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지 분양. 자, 보전관리는 전원주택지 분양하기가 최고 좋은 거예요. 싸게 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은 커피 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죠? 안 되지만은, 단독주택은 질 수 있어요. 단독주택. 가면 이제 쭉 길을 물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필지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일반 단독주택 분양지로 쭉 하셨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샀으니까, 자기가, 배당을 받는데, 금액은 저기 써놨죠? 1,500을 투자해서 2,800만 원을 배당을 받더라. 그러면은 거의 괜찮죠, 그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보는데, 자, 이리 보면 좋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러면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특수 물건이에요. 봅니다. 특수 물건에 형식적인 경매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자,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여기 있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요게 경매 놓은 거는, 아까 630만 낙찰 받은 법인이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경매 넣은 겁니다. 알겠어요? 넣은 것들인데, 자, 다시요. 다시 해가지고, 어디 앞에 있노? 뭘 찾아야 되죠? 자, 여기 있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검색을 눌러주니까, 지금 한 234개 나왔어요. 234개. 자, 다시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누르니까 230개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아까 632만 원 받아갖고 2천만 원 배당 받은 법인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경매 넣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 잘 찾아보면은 경매 넣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한 2분의 되죠? 2분의 1을 오나영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자, 한번 봅니다. 받았는데, 얼마 받았느냐? 251평을 지분일 때 낙찰을 7,600에 받았는데, 자, 닫았습니다. 7,600 받았는데, 그럼 얼마 팔리야지가 본점입니까?
1억 한 4, 5천 팔려야 되겠죠? 자, 그럼 봅니다. 요번에 팔려야 되겠죠? 안 팔리면 됩니까? 손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릴지 안 팔릴지, 그건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회 동향을 제가 탁 눌러주니까 팔리겠네. 2주 동안에 31명이 5분 이상을 딱 째리고, 지금, 째리고, 노리고, 연구를 한대요. 알겠죠? 그러면 팔리겠다. 내가 보기에는 한 3, 4명 달아보겠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 요번에 얘로 한 2억 1차 정도로 야 팔리겠나 싶다. 느낌이. 용도 지역도 자연 녹지고 뭐 괜찮다. 그죠? 자연 녹지고, 그죠? 자연 녹지고 3m에 붙어 있고, 그죠? 뭐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땅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죠? 그죠? 도로가 노란 게 양 다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뭐 땅도 화성에, 양쪽에 다 붙어 있는 자연 녹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괜찮은 땅이야. 요런 땅은. 그래서 한 1차 가격으로 팔릴 것 같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외우기 좋네. 234개를 공부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공부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 주고 경매를 하는데, 요번에 팔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노? 그죠? 고민하고 있노? 요거를 찾아보면은 다 답은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요리보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매각된 거. 여기서 물건 해놔 아니고, 매각 전부 해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법인이 6,300에 팔린 거 있었죠? 630에 낙찰받아 6,800 있죠? 그런 거 들여 놓은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금액을 따져가지고, 네가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2분의 1을, 12분의 1을 샀는데, 육막 수위가 12분의 1을 600만 주고 샀는데, 그럼 얼마 팔리는 거야, 이 사람? 12분의 1을 600만 있겠네. 최소 한 7천, 8천에 팔려야 번제이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낙찰이 보니까 6,900이다. 이거는 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한 거예요, 공부. 공부하고 별로 돈도 안 되고 지금 고생만 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땅을 보고 이 사람은 그럼 뭐 잘못한 겁니다. 좀 세게 샀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세게 샀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은 특수 물건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를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낙찰이 된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저게 얼마 팔려야 되는데, 요번에, 공유분할 경매 넣은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다. 그죠? 그럼 뭐 여러 막 2배, 3배 막 팔린 것도 있겠죠? 그런 거 위주를 잘 연구를 해갖고 그런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자, 아까 뭐 지분 물건 어떻게 찾느냐? 자, 다시 봅니다. 지분 물건은 요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지분을 찾자 하면 어떻게 찾죠? 제일 밑에 본께에 뭐 나오죠? 요 뭐 보이죠 이거? 지분 입찰 물건 요 누릅니다. 지분 입찰 물건 이래가지고 지분 입찰 물건에서 눌려가지고 검색을 누르니까 전국에 2,400개 오더라. 많다 그죠?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최저가를 나 돈이 없다 이러면 3천만 원 이내 거, 그죠? 유찰이 한 4분쯤 된 거, 절반 떨어진 거, 이제 그런 것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190건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3천만 원 이내고 유찰이 4분 됐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반값 드립니다. 반값. 그럼 요것서 먼저 찾아보고 여러분이 돈하고 맞춰보고, 그럼 보니까 전부 다 금액이 잔잔하죠? 그죠? 아까처럼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거 낙찰받을 돈이 있죠. 조그맣게 1,000만 원 이내 들어온 거. 알겠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돈이 되는 거를 이제 이게 처음에는 감각이 좀 약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몇 분 보다 보면은 자꾸 들어옵니다. 눈에. 저거는 특히 맹지는 사면 안 돼. 그렇죠? 맹지 사면 안 되고 용도적이 좋은 거 가급적이면 계획 관리를 한다든지 임야 같은 뭐 주무 산지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겁니다. 자, 또 봅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주택을 사도 돈이 되더라고. 주택에 뭐 5분의 1 놓은 거 이런 거 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주택보다는 빈 땅이 수익률이 높아요. 주택보다는. 자, 주택 이런 거. 주택에 내가 3차서 70% 샀어. 전체를 해주면은 주택은 절대 100% 이상 안 팔립니다.
알겠어요? 잘 팔려봤자 막 65%, 70% 이런데 내가 7부 사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전체 넣어줘봤자 보통 70% 팔려. 그러면 괜히 고생만 해라. 알겠죠? 그래서 보통 수익은 토지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수익은 토지 쪽에서 내가 500 주고 샀는데 전체 개별 넣어주니까 1,500만원이 배당되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지분 봅니다. 주택 봅니다. 15에 9869 합니다. 15에 9869. 자, 요 보니까, 요 보면은 1번 물건번호, 그죠? 물건번호 1번, 2번 있는 거는 한 소유자가 토지도 지금 경매가 따가 있고, 주택도 경매, 이 말이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을 봅니다. 2번이 간단하니까. 2번은 주택인데, 자, 봅니다. 주택인데, 토지 및 건물이 지분이 높다. 집 한번 보세요. 집이 좀 잘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자, 집이 어때요? 분위기가. 괜찮죠, 그죠? 아주 뭐 집도 또 뭐 담도 막 그런 대로 괜찮죠, 그죠? 이 집이 나왔어요. 이 집이 이제 경매가 이제 나왔는데 여 보니까 지분이다, 그죠? 주택의 지분인데 저 밑에 가서 보니까 그죠? 뭐 소유권은 8명, 9명이 소유자인데 한 사람이 지금 경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경매를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수완이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낙찰 받고 딱 놓으려 하는데 낙찰 들어가기 전에 1번 물건도 우리 수강시행이 들어왔고 2번도 우리 수강이 들어왔어요. 그 왜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 이종식 교수님이어서 지분을 많이 강의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했는데 전라도 가서 추첨 물건 요거로 찾아왔어요. 좋다고 했더니 수강식 가서 낙찰 받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법정에 갔는데 여자 수강식 둘이가 만나 있어.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 되는데 고마 팽도가 쓰는가 봐. 저기 내 거 받으러 간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하는 그날부터 요 어디입니까 무슨 법이고 목포지원서부터 그냥 만나는 순간부터 왼수가 돼버렸어요. 왼수가. 근데 한 사람은 2번 물건, 한 사람은 1번 물건, 하락시켜서 또 대기는 또 따로따로 됐어요. 따로따로 돼가지고 이제 2번 물건은 이 주택은 바로 낙찰을 받아버리니까 소유자가 바로 손을 잡더래요. 언니 전화번호 맡겨주소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꼭 사야 되는 떨어졌는데 그만 좀 붙여줄 테니까 파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전화 맡기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나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주고 와야 돼. 그죠? 적어주고 연락합시다. 이러 와야 돼. 이제 나와서 와 자꾸 잡노 이러면 안 됩니다. 전화 적어주고 왔는데 그 뒷날에 연락이 됐어요. 돼가지고 대사야 되겠다. 집안에서 의논했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됐다. 어르신이 계시는 이 집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때 빚이 좀 김해 당한 사람이 빚이 좀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지분이 나갔는데 그래서 막 파세요 이러니까 그럼 팔으라고 하면 이러면 됩니다. 자, 감정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 감정이 얼마짜리고 지금? 3천만 대 3천만 원. 이거죠? 3,030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3,030만 원 있습니다. 있죠? 그럼 감정서 눌려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교습해야 돼. 여러분들은 감정서를 가지고 교습합니다. 3,030인가?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감정서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항시 요거 교습합니다. 어디 갔노? 지분을 막 나눠서 좀 복잡하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항시 요거를 이야기하는 요거로. 알겠죠? 낙찰은 이리 받았더라도 요렇게 단락해야 돼요. 요렇게. 알겠죠? 그럼 뭐 더 주면 좋겠는데 저기는 작게 주려고 나는 많이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만 그거로 합시다. 이래 가지고 한 돈 100만 원 빼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 가지고 뭐 한 8, 900 버렸대요. 요거 바로 그냥 단타로 뭐 싸움 할 것도 없고 소송할 것도 없고 저서 전화 오고 이래 가지고 바로 연락이 돼 가지고 바로 그냥 8, 900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번호 1번은 우리 수강생이 요거 낙찰 받았어요. 받았죠? 받아가지고 자, 받아가지고 요것도 배당이 잘 됐습니다. 얼마 됐나 하면요. 자, 금액이 얼마죠?
18에 269입니다. 18에 269. 전체를 경매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됐어요. 자, 한번 봅니다. 18에 269 맞습니까? 응? 18에 269 목표 어디 있노? 목표가 안 보이노? 여기 있네. 여기 있죠? 8,400인데 1억 5천3백 팔렸어. 근데 잘 팔렸어요. 거의 평당 300만원. 그죠? 50평인데, 우리 수강생입니다. 수강생 배 선생이 넣어가지고 경매 넣어줬는데, 이렇게 팔렸어요. 14명이 붙어가지고. 땅은 내가 본 게는 벨롱 갔는데, 뭐, 한 평당 300만원씩 팔렸습니다. 자, 땅 봅니다. 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일단, 퍼뜩 보면. 좋습니까? 일단은, 북향이죠. 북향이 좋을까? 앞에 있는 여기 이놈이 좋을까? 이게 좋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은 공격적으로 금액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창원도 그래요. 남양은 80평이다. 그러면 보통 한 4억 정도, 4억 5천 간다. 이렇게 하면은 북향은 최소 5천에서 1억 빠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양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평당 300만 1억 5천에 팔렸어요. 1억 5천에. 그럼 우리 수강생은 자, 몇 분이 몇이죠 지금? 694. 6이다죠. 6분을 샀을 때 얼마 샀느냐? 그때 샀을 때가 700만입니다. 그러면 700만은 700만 줬는데 여기에서 6 정도를 하니까 그럼 얼마일까? 네모 가치가. 자, 이거 써놨다 그죠? 700만 원 받았는데 한 2,500만 배당이 됐어. 그럼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우리 수강생은? 2년이 지냈다 안 지냈다? 지냈죠? 자, 지내면은 세금이 얼마 좀 넣고 세금이 얼마 좀 넣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얼마 버렸노 그러면? 한 1,800 버렸죠? 1,800. 그러면 2년 지나면은 6.6에서 46.2% 누진세다 그죠? 그럼 아마 요거는 제일 약한 거 누진세라도 제일 밑에는 6.6이 아마 그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1,300 아니다 2,800 남았다 그죠? 뭐 많이 해봤자 한 300만 원 정도만 나올 것 같다 내 느낌에 그죠?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가정주부가 안 그래요? 700이 낮춰 받아가지고 700 낮춰 받아가지고 2,500 배당 받아오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목포 가서 2,500 배당표를 다 받아 챙겨오면 기분 좋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 봅니다. 창구 북면에 모텔이 경매되는데 19에 1043 합니다. 10 뭐고? 번호 뭐냐? 10 뭡니까? 네? 43 104309 그죠? 4309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북면에 모텔이 경매됩니다. 모텔이 경매되는데, 자, 모텔이 경매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가 됩니다. 모텔이, 이런 모텔이. 북면 아시죠? 북면에 모텔 초입니다. 완전히. 이게 이제, 자, 이 모텔입니다. L 모텔입니다. L 모텔. 여기 이제 경매가 되고 있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텔이 경매되는데 문제는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데 세입자도 있고 뭐 등등 잘 보세요. 이거 보면은 자, 이 사람 잘 봅니다. 100분의 1을 이전 받았대요. 자, 이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공유자 우수 매수 된다 안 된다? 됩니까?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가 맞는가 틀린가 한번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쭉 이렇게 소유자가 있고 은행에 설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은행 설정이 40이 여기 있고 막 쭉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누가 100분의 1을 가지고 이전을 받아 가지고 여기 경매가 되는데 나중에 누가 낙찰을 예로 15개 받으면은 딱 숨어 있다가 손 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 공유자 우수매수는 지분일 때, 지분 경매나 공매 때 공유자 우수매수 하는 거지. 지금은 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지금? 경매가? 일괄매각이죠. 그죠? 일괄매각. 자, 봅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자, 경매 누가 넣었습니까? 지금 경매 누가 넣었습니까? 은행이 담보 잡았죠? 자,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럼 여기서 어쩝니까? 임의경매 하는 거죠? 그럼 요때 담보 잡을 때는 은행은 절대 지분을 담보로 잘 안 잡습니다. 알겠죠? 그럼 은행 잡을 때는 요게 우리 김 여사 오세요 이래가지고 사인을 다 받은 거죠. 토지 건물 사인 다 받은 거죠. 이자가 안 내죠. 같이 경매였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공유자가 되면은 네가 팍 떨어질 때 미리 들어가지 말고 반에 떨리거든. 누가 딱 들어오거든. 손 들고 하면 된다. 이거는만 알아가지고 100불이를 네가 이전 받아라. 이전을 받아놨다가 딱 있다가 이분이 법원에 가서 손 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유자 우수매수는 지분일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 일괄 전체 경매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일괄로 할 때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누가 된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배야 있는 한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등기나 이리 돼버리면 뭐 가등기는 상관없어요. 은행에서는 자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리 볼 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부가 좀 지저분하다, 막 너무 간단하다, 좀 지저분하죠. 뭐 가처분도 있고 막 복잡하죠. 그럴 때는 뭘 보느냐? 구독션 아가씨가 요 막 소매를 막 붙여놨죠. 이거 볼 때는 자 등기부가 지저하면은 1번 변호사한테 물어본다. 2번 하원장님한테 물어본다. 3번 매각 문건 명의서를 본다. 몇 번? 3번이야 3번. 알겠죠? 자, 요 봅니다. 요 보니까 뭐 일단 임차인은 놔두고요. 밑에 보기에는 까만 거 엄령 까만 거 3개 있죠. 특히 요 1번에 있는 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등으로 매각으로 소멸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조용한 거 이거는 전부 다 소멸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됐어?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또 조용하고 일괄 매각이다, 토지 건물, 제시 건물도 포함한다, 뭐 숙박시설이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 구독션 아가씨가 오른쪽에 있는 여다 소멸 여부에다 도랑을 따라라 찍어줍니다. 알겠죠? 소유자들랑 요거 놔두고요. 다 하도요. 그럼 자, 이래 봅니다. 제가 신안에 지임자할 때 여기에 많이 들어왔어요. 요게. 마을 속에 있는 등기에. 거의 99.9가 여기죠. 은행에서 지분을 담보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아요. 일괄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저는 설정만 딱 하고 나면은 저녁에 가면은 저 신마산에 통술 가서 부지런히 마십니다. 신경 안 써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건재당, 2건재당, 한 3건재당 가압류가 들었는지 가처분이 들었는지 또 일부 100분을 팔아먹든지 신경 안 씁니다. 이자만 잘 들어오면 연락도 안 해요. 그러나 이자가 안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바쁩니다. 그렇죠? 이자만 잘도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느냐? 뭐 2순위 건재당 하든지 3순위 하든지 압류가 되는지 뭐 그런 거 신경 우리는 신경 안 써요. 끊고 딱 이어놨고 쳐봐놨고 안 본다고 합니다. 이자가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꺼내봅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자가 안 들어오네. 그때부터 비상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 넣으면은 거의 99%는 다 마수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행에 담보 잡은 거는 뒤에 거는 이렇게 소멸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 되고 안 되고는 아까 전에 매각문구 명의서를 보면 됩니다. 특히 그거를 한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쉽습니다. 보면 간단해. 눈 하나 깜빡하면 걸리부터 됩니다. 은행이 담보 잡았네. 또르륵 5조 소멸 끝납니다. 그 애매하면은 뭐 본다고요? 애매하면은 매각문구 명의서를 보고 조금 그게 뭐 사법보좌관이 여기 제일 요게 높으신 분이죠. 우리 경매에서 요 만드신 분. 요 분이 이제 뭐라 써놨는지 봐줍니다. 자, 희소식 하나 있어요. 엊그제 우리 김해에 아파트 하나 됐죠? 30억 쓰인 거. 예. 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3억짜리 30억 뭐 써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네네. 그거 내가 불허가 해줄까 안 해줄까? 법원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희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갔노? 사건은 어디 갔노? 사건
매가 전부 부르가 이거 들어야 되나? 자 봅니다. 아이고 우리 수강생이 죽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 얼마 썼습니까? 아, 그렇지. 난리 났죠? 네. 오른쪽에 뭐가 붙었나 지금? 역시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를 해나니까 워낙 사부님을 잘못 나니까 문건 송달력 보니까요 2000 뭐 뛰는 거 싶었더니 어디 갔나? 내가 부르가 신청 내나 안 냈나? 5월 6일날 이건 안 들어오네. 자 5월 6일 이후에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보니까 문건 송달력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5월 10일 날에 최고가 매각 부르가 신청 냈어요. 5월 10일 날. 자, 냈는데 5월 10일 날 내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낙찰이 5월 6일 날 됐는데 그죠? 됐죠? 5월 6일 날. 되고 나면은 5월 13일 날 오후 2시에 매각 결정합니다. 그럼 요때에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서류는 미리 내도 상관없고요. 서류를 미리 내고 서류를 요 중간에 서류를 내고 미리 참석을 요때 딱 해야 됩니다. 오후 2시에. 그래 설명을 해야 돼요. 없으면은 좀 서운하죠. 내가 부르 가다 서류만 하나 띡 뜯어놨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죠? 그 서류 내놨고 오후 2시에 눈물을 뚝 이렇게 사부야 보게 한심하거든. 그러고 또 입원 막 증명서까지 또 떼오고 이래가지고 뭐 병원에 손가락 위에 불러가지고 입원까지 하고 일도 못하고 식단도 못 한다고 해서 하니까 눈물 흘려서 하니까 험 아파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이 가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누가 또 싫어합니까? 자, 이거 봅니다. 요게 얼마 냈죠, 지금? 2,700 뛸 뻔했죠? 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캐피탈하고, 요 가압류 사람이 까딱까딱합니다. 지금 가압류 사람이 지금, 요게 캐피탈이 가져가고, 2,700에 보아야 되면 더 좋죠? 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요 두 사람이 좀 조용하게 있으면은, 적시 항고를 안 하면은 불허가 된 데 대해서 또 이신청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이내에. 그래서 신청 안 하고 일주일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 일주일이 지나가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불허가 됐어요. 참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울 필요가 있습니다. 울 필요해. 눈물을 툭 떠가서 사법보좌관님 어쩌겠습니까? 내가 뭐 아이고 공부를 못하고 초등학교에 너한테 뭐 동그라미 치는 거 잘못 또 손가락 다 잡고 진단서까지 끊어오고 막 이랬어요 또.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 대강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막 그래갖고 울고 불고 가서 막 살이 돌아했는가 봐. 그러니까 사보ян도 나라 하다가도 안 됐는가 막 아이고 부르가 모른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도 일주일이 있어요. 신청을. 근데 왜 주면 따지면은 결국은 부르가가 다시 허가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원인이 돼야 됩니다. 되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죠? 2억 7,500짜리를 30억 9,900에 산다 했으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법원에 계신, 규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 양식을 은행 청구서처럼 한글을 엮고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해둬라.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그러면 추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바꿀게. 내일라도 바꾸겠습니다. 지금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박더라고. 목소리가 아주 밝았어요. 비싼 가게 사가서 살지. 그래서 사부님을 잘 만나니까 그런 복도 있는 겁니다. 그죠? 가서 울어라. 눈물을 뚝뚝 흘리라. 운전 웃기고 그때 가서 한번 우는 거지. 자, 봅니다. 지분 낙찰로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분 아까 1번, 2번, 3번 했고, 이제 아까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거 수익을 내던데, 낙찰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자, 집에 가서 202강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나면 빨빨 지나요. 들어가는데, 이런 걸 보면 훨씬 빨라집니다. 속도가. 자, 그러면 낙찰받고 뭐 해야 되느냐?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근데 써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써요. 원장님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밑에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봅니다. 요거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났네. 어떤 아지매가 낙찰을 받았는데 뭘 받았다고요? 여수의 땅을 농지 받았어요. 15에 58이요. 자,
15에 5825를 낙찰받았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자 농지 봅니다. 농지를 122평인데 토지 지분인데 75%에 샀는데 문제는 봅니다. 문제는 용도지역이 좋다 나쁘다 그것도 봅니다. 완전 안 좋죠? 이거는 좀 그래요. 낙찰 받기가 좀 그런데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낙찰자가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너무 잘 썼어요. 이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한번 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어떻게 썼느냐. 자, 우리 낙찰 받고 뭐 한다고 했죠?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서 본데 말이죠. 요청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협의 요청서. 수신인은 이제 나머지 공유자고, 발신인은 낙찰자고, 순천에 계신 분이고. 자, 부동산의 표시. 자, 1번은 뭐 간단합니다. 나도 이제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낙찰 받았으니까 공유자입니다. 2번은 현재 위 부동산은 수신인의 어머니께서 전부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땅이 작고 해서 현물 분할이 어렵고, 또한 현물 분할로 인해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신인은 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을 따지세요. 민법 268조에서 대금 분할의 방법이었다. 자, 원래는 현물 분할이 맞는데 이게 300평 땅을 가지고 세세 쪼개면은 농사 짓기도 좀 그러니까 좀 감소될 의미가 있다. 그래서 N분으로 돈을 나누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냈대요. 이나서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따라서 별 해신을 해주고, 만약 해신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인께서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민법 또 하네. 민법 268조에서 공유물의 분할을 소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나서요. 이는 간단하지만 아주 잘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을 봅니다. 뭔고? 민법 268조가 뭐냐? 민법 268조가 뭐냐? 그러니까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대요. 공유자는. 그래서 낙찰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여러분은 나머지 두 사람, 세 사람, 그 사람한테 공유 분할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 다음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269조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 이바우가 안 된다 할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대요. 법원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용 좀 보내고, 내용 증명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서랍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보고 내용을 이깁니다. 감정가로 사도라 이런 뜻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협의 요청서 보내는 거는 내가 절반에 샀는데 감정가가 100%니까 감정평가서 금액도로 사도라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자,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구나. 자, 아까 그입니다. 목포에 주택을 산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쪼개주세요. 판사님 그러면은 주택을 산물을 어찌 쪼갭니까? 방도 3개 쪼개갖고 니는 요거 니는 요 가운데 방 요거 가져가고 니는 요거가 일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가 이제 분할 현물로 판사님은 현물로 분할했구나. 분할로 해서 현재의 가액이 감소된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했다. 그럼 이게 이제 대금 분할입니다. 그럼 그거를 팔아가지고 M으로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써놨는데, 자, 요거를 내가 이제 처음에 요거는 저도 이제 우리 수강생을 보내서 받았죠. 수강생이 문자님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게 날라왔대, 이런 게. 그럼 어쩌면 됩니까? 우리 엄마 건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딴 거 아니다. 이 사람이 요리 샀는데 요거 돌아 이 말이다. 요거 주고 사가라 이 말이다. 내용은 사가라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네 그래 알고 있어라고 했는데 그 글로보기가 너무 잘 썼어요. 그 요거를 제가 교재에 실었습니다. 오전 반 오후 실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황경진 경매학원이죠. 예, 이랬더니 그 원장님 바꿔주세요. 접니다. 근데 당신 말이야, 내 내용을 보낸 걸 왜 당신이 교재에 써가지고 동네방네 막 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면하게 됐는데요. 문구를 너무 잘 썼길래 내가 이 샘플로 그래서 막 이었는데 좀 면하게 됐다고 이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글을 쓰려고 하면 주소도 지우고 핸드폰 번호도 지우고 이름도 지우고 이래 써야 되지. 그거를 우리가 다 노트에 썼느냐고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다음에 쓸 때는 꼭 그래서 흰기 막 지하진 깁니다 지금. 그죠? 근데 물어봐서
내가 강의라고 이틀밖에 안 되는데 어찌게 선생님 우리 정여사 손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우리 수학이 누가 줬던 얘기네. 그거는 말 못한대. 그래서 수학생 물어봤어. 그 다음 주에 야 정여사 신발 손들어 했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고. 자부장 건너갔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건너갔는데 또 준 사람은 없고 정여사는 또 이걸 내 교재를 가지고 있고 저 순정까지 또 희한해요. 근데 이 문구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찰을 받으면은 요 문구를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요거를 쓰고 쓰면은 보통 이랍니다. 사가라 이야기를 지금 사가라 근데 보통 안 사가요. 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내용 증명 팅 이렇게 웃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냈다 아닙니까? 협의가 연락 안 오죠. 보통은 80% 연락 안 옵니다. 전화번호 적어놔도. 저 따뜻하면은 아까 그 목포에 주택 같으면은 바로 오죠. 바로 그거는 막 이런 거 안 가도 저가 급하니까 낙찰 받고 놓은 사람 전화번호 적어들어갖고 그때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 적어주고 와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탱탱 거리죠. 저가 지가 뭐 할뭐 뭐 니가 법대로 하려고 하면 하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1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10일쯤 지나가지고 공유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거는 법무사무실 가면은 뭐 한 30만원에서 한 40만원 돌아갈 겁니다. 비용을.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 맡기세요. 맡기면은 여러분이 이제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키면은 접수를 시키면요. 그때는 전화가 빠르르 옵니다. 접수시키면은 법정으로 이 말이죠. 그럼 예로 아까 보니까 어떤 거는 소유자 10명이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직장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 차원에 법원까지 와야 돼. 귀찮죠? 10명이. 그거 뭐 저거 사유도 있고 뭐 면허도 있고 딸도 있고 막 이렇게 쓰기가 있는데 그거 막 보니까 뭐 별것 아닌데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걸어놔니까 법정에 놓으면 진다 아닙니까? 그럼 출두해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면 전화 옵니다. 아이고 파이소 됩니다. 파이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팔면 됩니다. 적당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로 2천만짜리 1,000만원 받으면은 감정가로 보통 팔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서 말고 장남이 알았다 내가 2천만원 줄 테니까 소유권은 가라. 그럼 여러분들은 매도 인감만 띄주고 법무사 사무실 만나가지고 인감 띄주고 돈 받고 오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되는데 또 팅운 사람이 있어. 좋다 한번 해보자. 막 죽어도 하지. 네가 죽고 내가 죽는데 법원에 가보자. 그러고 법정에서 만납니다. 만나면은 보통 이제 판결문이죠. 판결문 어떻게 주느냐 열어줍니다. 판결문은 이 판결문입니다. 요거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에서 청주지방법원 판결해가지고 주문봅니다. 충북의 요 땅을 경매로 붙여가지고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네가 얼마 피고 얼마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답을 줍니다. 주는데 중간에 빠른 보면요.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이 대원칙인데 현물로 분할 성구나 분할이 되면은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데 아까 우리 민법에서 나왔죠.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통 판결 줍니다. 그럼 요거는 판결문을 가지고 받으면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법무사 또 두 번째 갑니다. 법무사한테 경매 신청해더라고. 그러면 경매 신청해줘요. 해주면은 비용이 보통 2,300만 발생합니다. 그럼 그거는 난조 배당 때 2,300만 원 먼저 타줍니다. 집행비용은 먼저 주는 거예요. 공용비용을 내가 취출했기 때문에 예로 300 넣었다 200 넣었다 하면은 그거는 100% 돌려줍니다. 그런데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법무사 비용도 50만 원 들어가고 다 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행정사 맡겼더니 안 돌려주더라고. 행정사는 또 안 돼요. 50만 원 행정사한테 영수증을 갖다 접수를 했더니 법원에서 배당 때 안 주더라고. 그래서 가급적 법무사 맡기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네 예. 주죠. 경매 신청 비용은 무조건 경매 신청할 때 선불 내는 거죠. 뭐 경매 사람이 넣고 팔리면은 영순위로 제일 먼저 빼줍니다. 빼주는데 법무사 비용까지도 다 빼주는데 행정사가 만드는 영수증은 안 빼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 한 거. 자, 그럼 이 판결문 가지고 이제 경매 넣으면 됩니다. 넣어가지고 배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세금 관계를 조금 감안해서
경매에 넣는 시기를 적당히 늦춰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1년 배당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1년 이내 끝나기 좋나? 1년 지나서 끝나기 좋나? 11개월 만에 배당 받는 게 좋아요? 13개월에 배당 받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많이 배우셨네.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연다 말입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은 요런 팔릴 것 같아. 그럼 가본 게 11개월이라.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한 달 연기시기 빕니다. 경매를. 경매 넣은 사람은 언제든 연기를 2번, 3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기 신청서 넣으면 법원에서 연기시켜 줍니다. 우리 합의 소송이 될 것 같는데 한 달 연기시켜 주소. 또 한 달 뒤에 가서 본건에 11개월 25일밖에 안 되겠어. 배당 날짜가 본건에 1년 안 되겠어. 그럼 한 달 또 연기시키고. 그래갖고 1년을 늦추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또 2년 늦추는 것보다는 또 여로 1년하고 11개월 만에 배당 받는 것보다는 2년하고 한 달 뒤에 받는 게 낫죠? 아시겠죠? 그것도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경매에서 많이 놉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쭉 봅니다. 보는데, 자, 봅니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그 제목 봅시다. 제목 보니까, 자, 3회 유찰된 잡종지와 가수원 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지분이 있고, 요거를 그 다음에는 임야도 이어놨습니다. 임야도 이어놨으니까 요거는 숙제입니다. 공매도 이어놨어. 공매도 지분을 이렇게 찾아 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찾습니다. 도의될 것. 그냥 찾아라 그러면 또 안 찾더라고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찾아라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번호를 다 있으니까 꼼꼼하게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특히 도로를 접했다든지. 알겠죠? 산이면 경사가 이제 심해야 됩니까? 완만해야 됩니까? 완만해야 되죠? 그런 거. 또 북향보다는 남향이 좋죠? 그죠? 산이면 남향, 남하향이 좋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고,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강 보면은 감이 딱 잡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맹지면은 무조건 통과. 알겠죠? 맹지는 통과. 도로가 접한 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마을에 아까처럼 그래 붙어 있는 땅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누가 좋은 거를 찾았는지 찾을 수 있겠죠? 돈을 벌려고 하면은 자꾸 봐야 돼.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야 됩니다. 자, 요까지 하고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